일론 머스크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성에 1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화성 이주 프로젝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4년 100명을 태워 화성으로 여행을 시키고 이후 50년 동안 100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스페이스X라고 하는 우주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023년 4월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스페이스X가 스타쉽을 발사했습니다. 스타쉽은 이전의 로켓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길이는 무려 120m에 달하고 그 무게는 무려 150톤에 달하죠. 이렇게 크고 무거운 스타쉽이 필요한 이유는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과 화물을 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타쉽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하와이 근처 태평양에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사 3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을 해버렸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스타쉽의 폭발을 보고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스타쉽의 시험 발사를 해낸 스페이스X 팀에 축하한다. 몇 달 후에 있을 다음 시험 발사를 위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라고 썼습니다. 스타쉽의 폭발을 실패로 보지 않는 겁니다. 실패는 그냥 실패가 아니라 다음 성공을 위한 하나의 스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낙관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1967년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24마리의 개를 8마리씩 A, B, C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A그룹의 개를 케이지에 넣고 바닥에 찌릿한 전기 쇼크를 가합니다. 그러면 개는 이리저리 날뛰다가 코로 레버를 밀면 전기 쇼크가 멈춥니다. B그룹의 개도 케이지에 넣고 바닥에 전기 쇼크를 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 레버를 밀어도 전기 쇼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B그룹의 개는 처음에는 이리저리 날뛰다가 결국 포기하고 나중에는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전기 쇼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C그룹의 개는 케이지에는 넣지만 전기 쇼크는 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24마리의 개를 케이지에 하루 동안 가둔 후에 새로운 케이지로 옮깁니다. 새로운 케이지에는 바닥에 전기 쇼크가 있을 때 가운데 칸막이를 넘으면 전기 쇼크를 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A그룹의 개와 C그룹의 개는 전기 쇼크를 가하자 가운데 칸막이를 넘어 재빨리 도망갑니다. 그런데 B그룹의 개는 전기 쇼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생각을 못하고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전기 쇼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또 있습니다. 벼룩은 최대 30cm까지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벼룩을 높이 10cm의 통에 넣고 뚜껑을 닫으면 벼룩은 뛸 때마다 뚜껑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통 속의 벼룩은 최대 10cm까지만 뛰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뚜껑을 열어놓아도 벼룩은 10cm까지만 뛴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또 있습니다. 어린 코끼리를 말뚝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린 코끼리는 말뚝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몇 번이고 탈출을 시도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어린 코끼리는 자포자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어떻게 하든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 코끼리는 자라나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말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른 코끼리는 말뚝을 뽑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출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B그룹의 개들은 왜 자포자기 상태에서 도망을 가지 못하고 통 속의 벼룩은 왜 10cm까지밖에 뛰지 못하며 코끼리는 왜 말뚝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걸까요? 셀리그만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어떤 난관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 번의 시도를 해보았는데 그것이 매번 실패하자 자신들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어떤 것을 물리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물리적으로 그것을 시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패를 학습한 결과 무기력해졌다는 거죠. 셀리그만은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셀리그만은 옥스퍼드대에서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연이 끝난 뒤 어떤 심리학자가 물었습니다. B그룹의 모든 개가 도망을 못 치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냐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셀리그만은 다른 개를 대상으로 똑같은 실험을 8번을 반복했는데 B그룹의 개 중에서 3분의 2는 도망을 치지 못했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즉, 어떤 개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운데 칸막이를 넘어 전기 쇼크로부터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받고 셀리그만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B그룹의 개들은 왜 무기력에 빠지는가 라는 문제를 연구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왜 어떤 개들은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가 라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때부터 셀리그만은 자신의 연구 방향을 학습된 무기력에서 학습된 낙관성으로 바꿉니다. 낙관성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셀리그만은 A, B, C, D, E 모델을 제시합니다. A는 adversity, 불행한 사건이고 B는 belief,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C는 consequence, 잘못된 결론, D는 disputation, 잘못된 믿음에 대한 반박, E는 energization, 활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람들은 불행한 사건 A를 겪으면 그 불행한 사건에 대한 자신만의 잘못된 믿음 B에 빠집니다. 나는 항상 이런 식이라든지 나는 불행을 타고난 사람이라든지 하는 자책하는 믿음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 나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잘못된 결론 C에 이르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이러한 A, B, C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셀리그만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에 대해서 반박, D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다르게 볼 여지는 없는가? 그 사건이 전화위복이 될 수는 없는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는 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활기, E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A, B, C에만 머물지 말고 D와 E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셀리그만의 학습된 낙관성입니다. 낙관성도 학습될 수 있다는 거죠.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다는 것은 과거에 갇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학습이 되어 그 실패한 경험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과거의 실패가 현재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20세기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인간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는 안나오라는 여성의 사례를 드는데요. 안나오는 아버지가 죽자 극심한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시로 환각 상태에 빠지고 오른쪽 팔이 마비되었습니다. 신경질적인 기침이 계속되고 심지어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이트는 그녀의 히스테리 증상이 죄책감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죄책감이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안나오가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는데 밖에서 댄스 음악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댄스 파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자신에게 죄책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죄책감이 무의식 속에 억압이 되면서 그것이 히스테리 증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처럼 프로이트의 관심은 안나오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길래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현재의 안나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였습니다. 즉, 한 사람의 과거가 어떻게 그 사람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가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프로이트의 이론과 학습된 무기력 이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한 사람의 과거가 트라우마가 되어 현재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학습된 무기력은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현재의 무기력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즉, 프로이트의 이론과
학습된 무기력의 이론은 인간을 과거에 닫힌 존재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들러는 프로이트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프로이트의 이론에 동의할 수 없었죠. 프로이트에게 중요한 것은 실패한 과거였지만 아들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였습니다. 아들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현재 한 사람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미래에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면서 더 나은 미래의 자신을 창조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 일어난 사건 그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관점을 바꿈으로써 그 사건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프로이트는 과거의 그 사건 때문에 현재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아들러는 현재의 나의 의지에 의해서 과거의 사건에 대한 관점을 달리 봄으로써 미래에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왜 자꾸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로만 보냐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아들러의 이론과 학습된 낙관성 이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아들러는 과거에 실패한 경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보았고, 학습된 낙관성은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들러의 이론과 학습된 낙관성의 이론의 공통점은 인간을 과거에 갇힌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을 과거에 갇힌 존재로 보았고 아들러는 인간을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셀리그만식으로 말하면 과거에 갇힌다는 것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다는 의미이고 미래를 향해 열려있다는 것은 학습된 낙관성을 가진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주선의 발사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우주선의 발사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발사체를 수직으로 착륙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1차, 2차 비행은 경착륙으로 인하여 폭발하였고 3차 비행은 착륙한 이후에 폭발하였으며 4차 비행은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연이은 실패로부터 실패의 원인을 찾고 수많은 데이터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번째 비행에서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수직 착륙에 성공합니다. I see it. Yeah, I got him. They're there. Oh my God! Dude! You've got to be kidding me! What? 일론 머스크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화성 이주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한 가지는 압니다. 그것은 일론 머스크는 과거의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본다는 겁니다. 아들러식으로 표현하면 과거에 실패한 사건 그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한 관점을 바꿈으로써 그 사건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과거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열린 미래를 위하여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